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권아름 의원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주시의회 권아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정신없이 선거운동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주시 의회에서 정례회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막 폐회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좀 많은 일이 있었나요? 네, 일단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안심의도 있고 해서 결산 심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이번 회기 때 처리하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오늘 이 일정을 마무리로 하고 내일은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이제 휴식을 네. 취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나유경 의원님께서 또 저희 스튜디오에 첫 방문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나유경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에 또 이런 기회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저 이렇게 첫 방문해 주셨는데 나유경 의원님도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도 선거 끝나고 선거 다음 날이 바로 회기였어요. 그래서 결산 심의가 있었고, 그거가 지난주에 바로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행사며 해서 좀 숨돌린 틈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모든 의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거 이후로 거의 이제 숨 돌릴 틈 없이 네, 맞아요. 바로 이렇게 쭉 일정이 이어져 와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근황도 함께 좀 나눠봤고요. 저희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하나씩 좀 꼽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베스트 소식부터 만나볼 텐데요. 권아름 의원님께서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원주시에서 무장애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제 올 하반기 때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장애 도시,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2023년부터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2년여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 장벽 없는 도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까지 지난 회기 때는 통과를 시켜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더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정확히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벽 없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가 없다 해서 없을 무를 붙여서 무장애 도시이고요. 보행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인식의 장벽이라든지 차별이 없는 누구나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 환경을 비롯해서 인식 개선까지 함께 좀 이루어지는군요. 그럼 인식 개선에는 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가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체험 위주로 해서 시각 장애 체험이라든지 휠체어 체험이라든지 그런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AAC라는 그 글자로 된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나 그림으로 제공하는 그런 인식 개선의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변화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원주에 이렇게 무장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하는데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저도 그 춘천이 아마 먼저 무장애 선포를 했었어요. 무장애 도시. 네네.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춘천시에서 그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발의를 해서 네. 그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지난 해기구나. 작년이 아니라 지난 예. 해기 때 장애 인지적 정책에 좀 개정 발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전부 개정 발의를 해서 이제 장애
그러니까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네. 장애인을 인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즉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초적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을 인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 무장애를 위한 그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오. 그 조례를 개정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해서 무장애 도시가 점점 더 확충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깜짝 그 이슈로 아마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환호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주가 5,000포인트를 해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2주 만에 그 3,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이게 아마 3년 6개월 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시가총액도 역대 최고치인 2,472조 원으로 기록했는데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바로 또 3,100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의 공약들 하나하나씩 실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3,100을 넘은 거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재명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그게 사실 뭐냐면 안보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동일한 국가들, 비슷한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그 또 대남 방송도 중지되고 또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대북 그 납치 가족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북한에 그 전단지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북한에선 남한으로 쓰레기 오모를 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그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해소하면서 지금 주식이 아무런 조치도 안 했지만 지난 정부의 그 불안한 정국과 그다음에 탄핵 시국 그다음에 무능한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벌어진 것들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베스트로 잡았습니다. 네. 삼천 시대가 이제 돌입이 됐고 정치적, 사회적 어떤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어떤 기대감을 비롯해서 좀 다양하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권하름 의원님도 어떻게 좀 주식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확 체감상 와닿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역시 대통령을 잘 뽑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진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다시 주식창을 보는 재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시대를 돌파했고 3,000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소식을 베스트로 가져오셨습니다. 이번에 바로 워스트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나유경 의원님께서 먼저 워스트 꼽아보실까요? 네, 그 최근 그 강원도 의회에서 그 강원도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요. 네. 이에 아마 도민 각 시민 단체들이 그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그 반발을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드러난 그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그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댓글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또 그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그 늘봄 교육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초중고의 그 교육에까지도 그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에
지원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게 지금 수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그 자유총연맹이 리박스쿨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그 지방 보조금이라는 게 그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 세금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의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저도 좀 심히 유감스럽고 좀 그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발의를 해도 됐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조례나 이런 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들을 볼 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수일 수도 있고 또 진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차원에서 보면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 지원하는 거에서는 조금은 좀 그 우려를 해소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통과 후에 그 계속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가 통과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강원도 의회가 아니었나 싶은 아쉬운 점에 워스트 뉴스로 잡았습니다. 네, 일단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런 상황인데 뭐 철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그렇죠. 본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어.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거고요.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민과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권하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소식을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뉴스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예. 처음 접했는데요. 눈여겨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권하름 의원님이 뽑아주신 워스트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네.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워스트 뉴스로 뽑아왔는데요. 네. 이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다시 취소하고 다음날 재결제를 하는데 이틀에 나눠서 한다든지 네네. 그런 이제 부적절한 사용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게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추진비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쓰여져야 되고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봐도 뻔히 보이게끔 처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기 때문에 이 예. 소식을 워스트 뉴스로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감사가 그러면은 진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조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직원분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잘못 사용한 카드 내역을 가지고 그걸 품위를 맞추고 다시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식당을 재방문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게 된 이상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감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좀 미심쩍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좀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빈번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업추비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원주시에는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고 이제 결과가 이제 거의 업무 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감사가 좀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분기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실효성을 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유경 의원님은 뭐 이런 지자체나 아니면 산하기관의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보면은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사례가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다는 거에 좀 놀랍고요. 네. 이 부분은 감사로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쪼개기 아니면 그거를 같은 식당만 계속 간다거나 네네. 그게 아마 그 식당이 그렇게 계속 해주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서로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시민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가장 그 투명하지 못한 세금 사용으로 아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매번 이제 지적이 돼도 왜 계속되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저희 만나고 왔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2.7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라이프는 독창적, 스타일은 독보적. 누가 봐도 어나더 클래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 것 같아. 에피트와 함께 2000 세대 교체가 시작됩니다.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031-632-1237 7월 오픈 예정. HLDNA 한락.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동탄역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원룸은 너무 좁고 하이 AI 좋은 데 없을까? 네, 동탄역과 여울공원 사이 자산 가치로도 주거 가치로도 좋은 삼성 AI 투룸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체를 추천합니다. 그래, 루센체가 딱이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1-8043-2249. 시행 부암 R&D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루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매주 화요일 코너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강원도, 특히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1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를 가깝다, 수도권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서울, 경기의 시민들은 춘천이나 원주보다 충남, 천안을 더 가깝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이 왜 생겼는지, 과연 우리가 현재 진행될 예정인 SOC들로 좀 극복이 될 수 있을 건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멀게 느낀다라고 인식한 좀 개인적인 두 분의 경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어디서 왔어요?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전쟁기념관에서 프로그램을 듣는데 네. 어디서 왔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강원도에서 왔다니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는 생각보다 서울과 서울이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보다 더 오래 걸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끝에서 오면 그렇게 예.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갔는데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원주를 굉장히 멀다고 느끼고 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경험들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어떠세요? 비슷하죠.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뭐 행사나 이런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ITX를 타고 가니까 네. 1시간이면 도착하고 예. 이제 역 근처 대부분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도착하는데 사실 서울 안에서도 교통체증으로 2시간씩 넘게 걸려서 늦게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우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되게 편하게 빨리 왔는데 예.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는 거 보면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나? 그래서 강원도를 너무 멀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방금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원일보가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수도권 50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춘천을 수도권으로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였고 원주 같은 경우는 4.6%, 천안 같은 경우가 7.8%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 천안보다 뭐 춘천과 원주를 더 멀게 느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천안 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전철도 생겼었고 네. 그리고 또 천안이 먼저 그러니까 그 왕복하는 출퇴근 그렇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전철이나 이런 그 열차들이 그 운행 횟수가 좀 20분, 30분 단위로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춘천이나 원주보다는 훨씬 가깝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권이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이나 어떤 그런 생활권들이 천안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우리가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난감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KTX나 어떤 그런 좀 더 이제 시간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하름 의원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시간대별로의 그 격차도 있겠지만 저는 인구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변에서 서울에서 보면 천안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아무래도 건가요? 굉장히 많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 간격이 좁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호남선이나 뭐 다른 선들을 이용할 때에 이 천안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열차 배차 시간도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뭔가 더 멀게 느껴지고, 강원도는 뭐 몇 시간씩 걸려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 뭔가 이 강원도로 들어오는 인구들, 유입되는 인구들을 좀 막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 의원님? 저는 이제 원주에 와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놀라시는 게 생각보다 원주 굉장히 도시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천안이랑 비교하면 천안 백화점도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 네. 이제 매장들도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시골이다 도시이다 이런 차이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무래도 더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강원도라고 하면 뭔가 정말 워라밸을 즐겨야 될 것 같고 그냥 산에서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고 뭔가 더 빠르게 일을 막 생산적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덜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은퇴를 하고 가야 되겠다. 아.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유입이 젊은 층보다는 은퇴자 위주로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기반 인프라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천안과 굳이 이제 좀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원주나 뭐 이제 강원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인프라가 더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나유경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그 심리적 거리감이 인구 유입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 거리감이라는 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비용 부담 이런 거라면 그 춘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밖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춘천으로 출퇴근하는 거를 따진다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상 권하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이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뭐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인구 유입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 거리감이 인구 유입을 막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보다 더 많은 그 인프라가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있어서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ITX를 비롯해서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출퇴근하는 사람 많고요. 음. 또 그만큼 춘천에 거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고 정주 인구가 아니고 정주 예. 안 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그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정주하게 만들려면 춘천의 인프라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강원도에서 춘천은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네네. 뭐 병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도권을 가보면 아까 권하루 어머님이랑 말씀한 것처럼 천안만 가도 큰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데 아직은 강원도에는 그런 곳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죠. 예, 두 분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좀 이제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제 뭐 앞으로 원주도 그렇지만 이제 도로나 뭐 철도망 같은 거 잘 좀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앞으로 변하는 SOC가 좀 인구 유입에 효과를 불어 넣어줄지 아니면 더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하름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 저는 춘천이 저희 원주보다 서울 수도권 왔다 갔다 하기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말씀하셨던 ITX 때문인데요. 원주도 지금 역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네. 굉장히 철도 쪽에서는 좀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그냥 KTX 간격이 넓고 이제 좀 촘촘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용도 조금 ITX보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좀 생활하기 좋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이나 문화의 격차를 좀 좁히는 것이 가장 원주시가 노력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만종역, 원주역, 서원주역 뭐 다양한 역들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하고 교육과 문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한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 그 순위나 이제 수준이 굉장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또 요새 입시나 뭐 교육적으로 이렇게 과열 양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잘하는 것을 좀 잘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만의 특화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유경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SOC들이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해 나가고 더 개발은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인구 유입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GTX B 노선 춘천 연장이라든지 GTX D 노선 그 원주 네. 신설이라든지 이런 제2경춘도로 고속도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그 춘천이나 이런 강원도 쪽이 인구 유입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보는 점 중에 하나는 네. 어쨌든 수도권보다 집값이 싸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교육 환경이라든지 네.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똑같이 잘할 수는 라면은 당연히 서울로 가겠죠. 그러면 춘천만에 아니면 원주만에 강원도만에 특화된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인프라를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단순하게 교통만 확장해서는 네. 인구 유입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싼 집값을 이용해서 보다 더 그 인프라를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SOC가 이제 특히나 좀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원도의 집값이 이제 경기도 수도권보다 훨씬 더 지금 낮게 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이점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영서 지역만의 뭐 강원도만의 이런 특화된 부분을 잘 개발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영서 지역을 수도권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